안녕하세요. 엔트리 활용 데이터 과학 실습에 대해 발표할 민수민, 박민정, 전소윤, 하유빈입니다. 모의 실습을 수업을 하기 전 저희가 구성한 수업에 대한 개요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실습 주제는 생활습관과 건강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습관과 건강 간의 상관관계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자신들의 생활습관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데이터 과학의 기본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 과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유용한 도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를 직접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데이터 과학과 더불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엔트리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은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학습 동기를 부여합니다. 셋째, 이 주제를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동시에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방법 등을 학습하게 되며 이러한 통합적 학습 경험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수업 설계입니다. 저희는 1차 시의 주제로 생활 속 데이터 알기,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 알기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 시 주제는 인공지능에 활용할 데이터 수집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시에서는 엔트리 활용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1차 시 수업은 생활 속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을 이해한다는 학습 주제를 가지고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를 활용해 아날로그, 디지털 데이터의 개념, 특징을 학습하고 비교한 뒤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으로 학습 내용을 상기시켜 학습 내용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2차 시에는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예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반 친구들의 생활습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학습 주제를 가지고 구글 폼을 이용하여 생활습관에 따른 건강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엔트리를 활용해 우리 반 친구들의 생활습관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3차 시에서는 엔트리를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습관에 대해 정리한다는 학습 주제를 가집니다. 2차 시에서 학생들은 구글 폼을 이용해서 생활습관에 따른 건강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엔트리를 활용해서 생활습관에 따른 건강도 데이터를 분석하며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러한 3차 시 지도안 중 3차 시 지도안을 선정하여 모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건강도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한지까지 알아볼 거예요. 이 수업 마지막에는 퀴즈까지 있으니까 수업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지 못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있는 친구는 한번 손을 들고 말해볼까요? 네, 그러면 친구들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의 경험을 한번 말해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지 않아서 체력이 부족해서 다른 일들을 할 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 또 잠을 많이 자지 못해서 두통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또 다른 예시들로 물을 적게 마시거나 야채를 적게 먹거나 고기를 많이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선생님이랑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수업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시작!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생활 습관에 따른 건강도 데이터를 수집이 분석한다. 네, 두 번째 가옷을 이용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정리한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총 두 가지 활동을 할 건데 첫 번째 활동은 인공지능에 활용할 데이터를 수집하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엔트리를 활용해서 생활 습관에 따른 건강도 데이터를 분석해 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활 습관과 건강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를 꺼내서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여기에 접속을 해주세요. 접속해서 설문을 하는데 문항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주면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 모두 서영 선생님이랑 함께 설문조사를 다 마쳤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이랑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서 엔트리를 만들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는 분석 명령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분석 명령어가 아니라 예측 명령어를 이용해서 엔트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번에는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수면량, 운동량, 식사량에 따른 건강도가 어떻게 예측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왔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생활 습관에 따른 건강 지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로봇이 우리에게 수면량과 운동량, 식사량 등 생활 습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우리는 우리 경험에 맞게 값을 입력해 주면 돼요. 이렇게 아무 값이나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운동하나요? 식사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상 건강 지수는 14.37. 값을 다 입력하면 마지막에 여기 로봇이 우리에게 건강 지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다들 이해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죠. 우리 수집한 데이터를 엔트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엑셀 형태로 만들어서 학급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확인하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 한 것처럼 테이블 추가하기 위해서 파일을 다운받아주세요. 자, 다들 다운받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처럼 이렇게 파일을 다운받아줬고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근데 우리 선생님 저번 시간 마칠 때 말해줬었는데 이번 시간에 이 많은 블록 중에 어떤 블록을 추가로 이용할 건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기억 안 나는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힌트를 준비했어요. 자, 초성 인재예요. 자, 이제 생각나는 사람 맞춰볼 건데 태준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네요.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이 블록 중에 어떤 블록 이용하죠? 인공지능 블록. 맞아요. 우리 인공지능 블록 오늘 이용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 블록에 들어가서 여기 모델 학습하기를 눌러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은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활용할 모델은 위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예측 숫자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학습 시간에 따른 시험 성적 이런 것처럼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 형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다운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파일을 불러왔더니 많은 항목들이 나타났죠.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운동량이나 채소 섭취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여기 원인에 해당하는 위쪽에 운동량을 넣고 결과에 해당하는 곳에 건강지수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모델을 학습하면 이렇게 두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오늘 수면량이랑 식사량, 운동량에 따른 건강지수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위에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모델 학습하기를 해주고 이제 제목을 적은 후에 적용하도록 할게요.
적용하기를 눌렀더니 여기 새로운 블록들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 그럼 준비가 다 됐으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시작하기를 먼저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말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진행할 건지 먼저 말해주도록 할 거예요. 당신의 건강 지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라고 적을게요. 근데 우리 오늘 특별히 더 추가할 활동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텍스트로, 글자로만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소리까지 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인공지능 블록을 한 번 더 이용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모델 학습하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블록 위에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 번역도 있고 읽어주기도 있고 비디오 감지도 있고 많은 게 있죠. 자, 이 중에 사용할 거 어떤 블록 같나요? 맞습니다. 우리 오늘 읽어주기 블록을 이용할 거예요. 이랬더니 여기 읽어주기 블록도 잔뜩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 엔트리 읽어주기 이걸 가져와서 위에 텍스트랑 같은 문장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행했을 때 말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글자를 표현하고 그 글을 읽어주기 블록을 이용해서 소리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당신의 건강 지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소리랑 글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어떤 활동을 진행할 건지 말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맞게 우리의 생활 습관을 묻고 답하는 표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자료에 가면 묻고 대답 기다리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걸 가져와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당신의 건강 지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 블록을 실행하면 이렇게 응답자의 대답을 기다리는 블록이 이 장면이 추가로 나옵니다. 우리 여기 2를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2를 입력했더니 대답에 2가 추가되었죠. 우리 이런 식으로 이 블록을 이용해서 생활 습관을 묻고 답하는 표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때도 읽어주기 블록을 같이 이용합니다. 먼저 수면량을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의 하루 수면량은 미들도 같이 해줍니다. 당신의 일주일 운동량은 마지막으로 식사량까지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다 준비했는데 저희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건강 지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 수면량은 자, 여러분 근데 이때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대답을 한번 집중해서 볼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에는 2를 입력할 거예요. 당신의 일주일 운동량은 두 번째 질문에는 5를 입력할 거예요. 대답 한번 잘 보세요. 당신의 하루 식사량은 2가 사라지고 5만 남았죠. 근데 우린 오늘 3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할 거기 때문에 이 3가지 답변들이 다 각각 이렇게 다른 공간에 저장이 돼야 돼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자료에 있는 변수 블럭이에요. 변수란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해요. 그러면 데이터가 3개니까 변수는 몇 개 있어야 되죠? 그렇죠. 변수 만들기에서 1, 2, 3에 3가지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3가지 변수를 만들었고 이제 변수에 각각의 대답을 저장해야 되니까 여기 3이 변수잖아요. 그러면 변수를 뭐뭇으로 저장하기 블럭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가져와줘서 1번 변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장해줘요. 그러면 다시 실행해보면 당신의 건강 지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 수면량은 다시 2를 저장하면 당신의 일주일 운동량은 이번에는 여기 대답뿐만 아니라 변수 칸에도 숫자가 저장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3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저장해주면 각각 다른 공간에 대답들이 저장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생활 습관을 묻고 답하는 블럭을 다 완성시켰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값들에 의해서 예측값을 나타내는 블럭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 인공지능에 가면 뭐뭇의 예측값이라는 블럭이 있어요. 우리 좀 전에 각각의 대답 어디에 저장했죠?
변수에 저장했죠. 여기 자료에 가면 변수값이라는 블럭이 있는데 각각의 빈칸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 수면량은 어디에 저장될까요? 몇 번째 변수? 그쵸? 첫 번째 변수, 운동량은 두 번째 변수, 식사량에 대한 대답은 세 번째 변수에 저장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면량, 운동량, 식사량에 따른 예측값이라는 블록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 그러면 말하기 블록과 읽어주기 블록을 이용해서 예측값을 말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예측값을 그냥 숫자로 5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예측값은 5다 이렇게 이쁘게 말해주면 더 좋겠죠. 여기 계산에 가면 뭐뭐해서 합친값이라는 블럭이 있어요. 보이죠? 여기 앞쪽에 건강지수 예측값은 이라는 한글을 넣고 뒤쪽에 우리가 만든 예측값 블록을 넣어주면 예측값은 뭐뭐 이런 이쁜 말이 완성돼요. 자 이제 블록이 다 완성됐고 우리 완전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듯이 시작했을 때 깔끔한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지저분한 걸 다 숨겨줄 거예요. 자료에 가서 대답도 숨겨주고 변수 3개도 다 숨겨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왼쪽 가장 위에 있는 이 모델도 숨겨줄게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완성됐으니까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의 대답을 기반으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건강 지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 수면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면 여러분도 다시 하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뭐라 했죠? 저 대답을 더 추가해 줄게요. 여러분도 다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지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 수면량은 자, 선생님은 요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요. 선생님은 4시간 자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주일 운동량은 운동량은 1시간이고요. 당신의 하루 식사량은 하루에 2끼 정도 먹습니다. 건강 지수 예측값은 4.64. 자, 최악이죠, 여러분. 건강지수가 4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생님의 생활 습관이 어때 보였나요? 맞아요. 선생님은 생활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여러분 조사를 기반으로 1명의 학생을 골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건강 지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 수면량은 이 친구는 10시간을 잔대요. 부럽죠? 당신의 일주일 운동량은 자, 5시간 운동하고 당신의 하루 식사량은 밥도 3끼 든든하게 먹습니다. 건강 지수 예측값은 9.59. 건강지수가 거의 선생님 2배가 나왔죠? 이렇게 우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해야 더 높은 건강지수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다들 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카카오 퀴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링크를 학급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다들 들어가서 하면 돼요. 다들 퀴즈를 다 풀었나요? 네. 다들 아주 훌륭하게 해낸 것 같습니다. 수업에 아주 집중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헷갈렸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나열해서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시간 관계상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생활 습관 관련 내용들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학습적인 요소들도 다음번에 좀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은 2차 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조 해주세요. 엔트리를 만들 때 소리를 넣은 부분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의 엔트리를 보고 따라서 해야 하는데 설명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간중간에 다들 잘 따라왔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만든 자료를 사진처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해주세요. 수업 초반에 퀴즈를 요구함으로써 수업에 집중시켰던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중간중간에 발표 시간을 주시는데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학생들이 발표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널널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수업을 진행할 중에 정확한 딕션과 적절한 제스처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반응을 섞어서 수업하신 점이 정말 좋았고요. 그렇지만 조금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였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서 학생들이 만약에 한번 놓치게 되면 따라가기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순회 지도라든지 픽처본이라든지 사진이나 학생들이 좀 더 놓쳐도 따라갈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중간중간에 학생들에게 발문을 하면서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좋았고, 그리고 직접 엔트리 시작 과정을 시범을 보여주면서 엔트리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리 알려준 점도 인상적이었는데, 다만 강의식으로 수업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엔트리 블록을 이용한 활동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카카오 퀴즈 프로그램 활용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려고 했던 점이 좋았던 것 같고, 안교수님은 펜테이 학습 중에 너무 우주의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중간중간 공부발을 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개선을. 네.